예,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언제 아까부터 잠시 뒤인데 이 잠시 뒤 그러면은 우리가 한 5분 10분 후에는 최소한도 되는데 아까부터 잠시 뒤예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잠시 뒤 발표 예정인데 지금까지 상황이나 정리해보죠 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고 난 뒤에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현장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면 약간 축제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원과 대의원들로 현장 가득 찬 모습이고요. 축사 이후에 축하 공연까지 진행이 돼서 계속해서 발표는 예정 시간보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원 100%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당대표까지 발표가 되는데 당대표의 경우에는 변수가 있죠. 1위 후보가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을 하면 그대로 당선자로 확정이 되지만 50%를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면 내일 1대1 토론 거쳐서 모레는 모바일 투표 진행이 되고 토요일에 ARS 투표해서 오는 일요일에 최종 당대표가 확정이 됩니다. 오늘 당대표가 결정이 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가 진행될지는 잠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당대회 어떤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결과는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오후 4시 늦어도 4시 45분쯤에는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저는 오늘 전당대회 계속 지켜봤거든요. 사회자가 후보들 빨리 좀 들어와 달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 시간에 발표가 될지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했어요? 이거 후보들은? 악수했죠. 밥 먹었나요? 예. 예. 점심을 난 늦게 먹은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예. 들어와서 이제 도는 과정에서 많이 또 자신의 지지를 호소를 하더라고요.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예,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네 후보가 격돌 벌였고요. 또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영민, 또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아, 허은하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 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가 각각 본선 레이스를 벌여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당대표 선거였죠. 막판까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1강, 3중 구도를 이어왔죠. 1강은 역시 김기현 후보가 1강에 포함이 됐고요. 득표율이 50%를 넘기면서 과연 그 득표율이 이렇게 높은 게 누구에게 유리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후보들 모두에게 자신에게 또 유리하다 그런 해석해 왔고요. 결국은 모두에서도 우리 이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아마 김기현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겠느냐, 아니면 그러면 결선 투표가 가지 않고 1, 2위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거기에 아마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은 오는 12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당대표가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결선 투표가 열리냐 마느냐, 만일 결선 투표가 안 열리면 누가 되느냐, 전 이것도 사실 궁금하지만 결선 투표가 된다면 친윤, 비윤 2명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비윤 2이 올라가느냐, 예?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번에 지금 발표를 하는 것 같죠? 지금 이용수 선관위원장께서 지금 올라가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지금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얼마나 떨리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개표 결과는 김석기 사무총장께서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께 직접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께서 모두 무대 위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후보자들께서 자리하셨고요. 자, 개표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김석기 사무총장님께서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직접 개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장례를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과 5일 모바일 투표, 6일과 7일은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3차 전당대회 선거인당 총 83만 7,236명 중 당대표 선거는 46만 1,31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5.1%, 최고위원 선거는 45만 7,03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4.59%,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45만 3,255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4.1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순수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총 합산한 득표수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김가람 후보 56,507표, 득표율은 12.47%. 김정식 후보 61,905표, 득표율은 13.66%. 이기인 후보 84,807표, 득표율은 18.71%. 장예찬 후보 25만 36표, 득표율은 55.16%입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고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병민 후보 14만 6,798표, 득표율은 16.10%. 김용태 후보 9만 9,115표, 득표율은 10.87%. 김재훈 후보 16만 67표, 득표율은 17.55%. 민영삼 후보 10만 1,092표, 득표율은 11.08%. 정미경 후보 7만 4,890표, 득표율은 8.21%. 조수진 후보 12만 173표, 득표율은 13.18%. 태영호 후보 11만 9,559표, 득표율은 13.11%. 허은하 후보 9만 276표, 득표율은 9.90입니다. 마지막으로 당 대표를 발표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조용히 해주세요. 안철수 후보
조용해 주시오. 조용히. 안철수 후보 10만 7,803표, 득표율 23.37. 천하람 후보 6만 9,122표, 득표율 14.98. 황교안 후보 4만 222표, 득표율 8.72. 그런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의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헌 제26조, 27조의 2에 의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 최고위원으로 김재훈 후보, 김병민 후보, 조수진 후보, 태영호 후보, 청정 최고위원으로 장예찬 후보가 각각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직접 현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좀 이 기자님이 예.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측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굉장히 약진을 했다. 예. 이런 측면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천하람 후보가 14.98%를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약진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그가 이 모을 수 있는 표가 몇 %냐 보통 얘기를 할 때 한 예. 10에서 11%라는 얘기가 중론을 이루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14.98%를 획득을 했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천하람 후보는 상당히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예. 전당대회를 계속 지켜봤으니까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 대표로는 김기현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는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후보 이렇게 네 분이 됐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이제 장예찬 후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돌풍을 얘기했었던 이른바 청하용인 얘는 아무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 당원 100% 투표 자체도 그리고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높은 투표율의 최고의 수혜자는 역시 친윤 그룹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뭘 주목하냐면 예. 친윤 그룹이 왜 약진을 하게 됐는가? 예. 솔직한 얘기로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막 이걸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예.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 관심사는 대선 승리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 그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뭐냐면 이준석 예. 전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막 좀 삐그덕거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죠. 야, 이거 총선 전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이게 이기기가 힘들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친윤 그룹이 대거 약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당대회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당대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52.93%를 획득해서 과반 이상 당선이고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김재원 후보 17.55%, 그리고 김병민 후보 16.10%, 조수진 후보 13.18%,
태영호 후보 13.11%로 4명이 당선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후보가 55.16% 보이면서 당선이 됐는데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후보가 과반을 훌쩍 넘는 득표를 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근데 장해찬 후보는 워낙 이제 구설에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구설 따지면은 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커다란 거는 역시 땅 투기 의혹이었죠. 땅 투기 의혹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힘이 들었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52.93%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또 우리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52%를 나온 적이 없죠. 맞습니다. 예, 제 기억이 맞네요. 50% 넘은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모바일 AR 선거를 통해서 당원 100% 통과해서는 지금 52.93%니까 53% 가까운 투표를 했다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반대로 또 23.37%를 얻었거든요. 예. 여론조사에서 또 이 정도는 또 본 적도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죠? 격차가 크네요.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일단은 여론조사는 뭐냐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보통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정도 되죠. 네. 예.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또 따로 뽑아서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럼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5%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국민의 그 지지층 가지고 있는 거 5% 넘는 거기에서 당원이 몇 %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또 늘어나요.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지금 영남이 전체 인구, 보통 여론조사할 때 인구 보장하잖아요. 예. 전체 인구의 영남 인구가 몇 %냐 이거를 계산하면은 20%가 안 되거든요. 좀.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40%예요. 영남 그 당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차 범위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가 맞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예. 하나 아까 김영민 아나운서가 이 구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당내 당원 선거에서는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거티브 일반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먹히거든요. 일반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먹히는 이유는 스윙 보터들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도층은 이쪽도 찍을 수 있고 저쪽도 찍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유권자들은 네거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근데 당원들은 그렇게 중도층 성향이 있으면 당원이 아니겠죠. 안초부터 안 됐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딱 마음 먹으면 그렇게 거기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5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잖아요. 이 투표율이 높았던 게 친윤 그룹에게 어떤 이득이 됐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득이 됐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비윤 쪽에서 희망을 갖게 만든 측면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요번에 이 투표를 보면서요. 뭐 여러 분석이 있었지만 뭐 오늘도 또 되셨습니다만 그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랑 같이 그 인터뷰를 했었던 게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에는 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 모바일 투표를 하면은 참여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 기본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의 특성상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도 이제는 이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율이 올라간 거지. 뭐 어떤 특정층을 뭐 지지를 해서 뭐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일정 부분 그 김재원 후보의 말도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김재원 후보가 가장 최다 득표죠 이번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17.5%니까. 1위로 득표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민영삼 후보를 좀 주목을 하는데 민영삼 후보가 진짜 여론조사에선 1등한 적이 많아요. 아, 그래요. 조수진 후보하고도 격차 크게 1등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1%. 예, 11%니까 거의 중간 이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에서 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반면에 예.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거기다 전 이 기자님 태영호 후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저도 예. 놀랐어요, 솔직히. 예. 예. 어떤 점에서 아니 그게요. 사실은 태영호 후보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죠. 태영호 의원의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 당 지도부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징성에 지나치게 또 비중을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태영호 후보 그가 이제 그 최고위원 토론회 때도 이렇게 보면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네.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좀 뭐라 그러나 그리고 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어떻게 최고위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입성을 하셨네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신 교수님? 예. 그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극히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분들의 표가 결집이 된 게 아니냐 그럴 이렇게 볼 수도 수 있는 있죠.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 태영호 후보는 특히 제가 상징성 얘기했는데 예. 북한한테 봐라 우리는 이런 사람도 여당의 지도부가 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또 누구보다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말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고위공직자 출신이니까 예.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됐을 수 있겠죠. 자, 가장 오늘 오전에요. 뭐 기사 정리하면서 가장 그랬던 게 안철수 후보가 불복이라는 얘기를 사실 꺼냈거든요. 맞아요. 예. 이 정도 되면 불복할 수 있을까요? 참 그분도 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23.37%인데 예. 이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율을 받았다는 게 후보의 미래에 어떻게 안철수 의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낮에 이슈앤 피플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전문가 중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23.37%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이 많아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 10%대가 나오면 그거는 좀 쉽게 얘기할 텐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저는 제일 제가 걱정한 이유는 없지만 제일 좀 주목할 부분이 예. 후폭풍 문제 아니겠어요? 예. 전당대회에서요. 예. 싸우는 건 일상적이에요. 그리고 예. 네거티브하는 것도 일상적인데 문제는 뭐냐? 예. 이렇게 이번처럼 고소 고발로 이어진 적은 많지 않습니다. 뭐 수사 의뢰도 하고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고소 고발을 하면 나는 당신을 안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내가 안철수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고소 고발하면 그거 인간관계 이어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후폭풍? 그런데 강승규 수석을 또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저와 함께했던 분들의 의견이 비슷했어요.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를 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스스로가 카톡방에서 뭐 일정 후보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갖다가 홍보를 했다. 이 내용은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런 하시더라고요. 기사를 저도 많이 봤어요. 거기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결선 투표도 지금 없게 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앞으로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소송 권고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싸웠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또 이번에 많이 나온 게 뭐 과연 국민의힘이 2030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2030을 대변하는 김용민 아나운서는 이번 전당대회 어쩌면 진짜 궁금해요. 저는 사실 뭐 당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밌었어요? 재미라고 할까요?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지금 천하 용인 모두가 안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30의 지지를 받고 그건 있는 중요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뭐 국민의힘 내 입지가 어떻게 될지 그쵸, 정치적 네. 향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따가 또 출연자께서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더 저도 자세히 그게 참 나오겠죠. 궁금합니다. 참 또 있지. 예, 우리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대표께서 나오시니까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